팔자주름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 피부에 완전히 금이 박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금이 박히면은 이거는 수술을 해도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쓴다 해도 금은 없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박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여러분, 화장하실 때 팔자주름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내가 나이를 들었다는 것을 느끼시는 부위가 아마 팔자주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팔자주름을 개선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팔자주름이 잘 생길까요?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중력은 누구한테나 다 작용합니다. 그렇지만 팔자주름이 잘 생기는 해부학적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 얼굴에 살집이 안 타든가 아니면은 입부분이 과도하게 돌출되지 않고 살짝 돌출됐다든가 아니면 광대 수술을 했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상대적으로 얇다든가 이런 몇 가지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상대적으로 도드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팔자주름이 생기는 시기는 아마 30대 정도 때부터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장 노화를 처음 느끼는 부분이 팔자주름 아니면 이런 턱선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부터 알아보시는 게 팔자주름을 없애는 법이 검색을 해 보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흔히 마사지나 아니면 여기에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이런 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서 필러주나 간단한 시술 같은 거, 한방에서 하는 매성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보게 되고 아주 간단한 시술로다가 해봐도 그 다음에 안 되면 이게 귀족 수술을 또 해봅니다. 귀족 수술을 해도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실리프팅을 하게 됩니다. 실리프팅도 안 돼? 그때는 땡기는 거상술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이 생긴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많이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많은 효과가 처음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해준다면 분명하게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외선 차단 크림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십시오. 이 부분이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발라야 될 부분은 이 광대 부분입니다. 광대 부분이 자외선 크림을 잘 발라주시면 팔자주름을 지연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얼굴에 지방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방이 많은 분들은 아마 좀 팔자주름이 가려있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이 팔자주름이 깊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얼굴에 살이 가급적이면 좀 적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팔자주름 이 피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즉 피부에 힘이 없거나 아니면 탄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팔자주름이 아무래도 빨리 생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팔자주름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 피부에 완전히 금이 박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금이 박히면은 이거는 수술을 해도 어떤 방법을 여러분이 쓴다 해도 금은 없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이 박히기 전에 여러분들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자주름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내가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30대 때 접근하는 방법이죠. 첫째, 필러 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러를 팔자주름에다가 놓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필러가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팔자 필러 시술을 해야 됩니다. 필러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영구 필러가 있고 뭐 1년 정도 유지되는 필러가 있고 아니면 이 부분 팔자에다가 귀족 수술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보형물을 넣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귀족 수술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팔자주름 위로 또 하나의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필러 수술은 이 영구 필러 같은 경우는 뼛속 근처에다가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주입을 하면은 이 부분이 영구적으로 아주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놔야 이렇게 필러가 올라가지 않느냐? 밑에다 놓으면 됩니다. 어느 부위에다가 놔야지 시간이 가면서 이게 올라갔을 때 여기가 자연스럽게 되는지, 이런 부분은 아마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아마 상담을 해보시면 잘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실 리프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실 리프팅을 해봤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유지기간입니다. 유지기간이 너무 좀 짧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팔자주름은 깊어지지 얕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가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실 겁니다. 근데 효과가 왜 떨어질까요? 가시가 결국은 힘이 없어서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리프팅의 최대 단점은 유지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안면부 거상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볼처짐으로써 만약에 윤곽수술, 광대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이 원래 위치에 높이만큼 아니면 볼륨이 있던 만큼 이 뼈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만큼 약간의 처짐이 발생하면서 이 팔자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중안면부 거상술을 해서 이 유지인대를 끊어서 끌어올려주는 방법으로 하면은 좋아지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니 리프팅이나 아니면 전체 안면 거상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지기간과 효과가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거상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상술이라고 완벽하냐?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나온 방법으로 가장 오랜 유지기간을 하고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거상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상술도 어떤 거상술을 해야지 되느냐? 거상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미니 거상술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전체 거상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중앙면부 거상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턱선 거상술이 있다든가. 이 거상술을 한다고 해서 모든 팔자주름이 절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밑에 턱선이 처졌을 때는 턱선에 맞는 거상술을 해야 될 거고, 팔자주름이나 볼처짐이 있을 때는 그거에 맞는 거상술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처졌다, 전체적으로 개선을 시키다, 그러면 전체적인 거상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듯이 맞춤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개선시키는 방법, 그거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흉이 남겠죠. 그러면 흉을 어느 만큼 남을 것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갖고 선택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만족도가 그만큼 증가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팔자주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되시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